예언자이보 클린스만이 한국 감독직에 근접한 듯하다. 현재 클린스만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다. 이유는 그의 전술적 역량에 대한 의문인데 타당한 비판인지 알아보자. 우선 클린스만은 다 알다시피 폭격기 게르트 뮬러와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다. 월드컵 우승 인테르 바이에른 뮌헨, 독일 대표팀 토트넘까지 화려한 선수 경력은 독일의 악미라 불릴 수 있을 정도이다. 그야말로 선수 경력으로 보면 저절로 존경심이 생길 만큼 카리스마 뽀뽀하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감독 경력인데 화려한 선수 경력의 후광으로 감독도 좋은 팀을 맡아본 적이 있다.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 월드컵 3위까지 올려놓았으며 이후 미국 대표팀을 6년간 맡아 월드컵 16강에 진출시키고 나름 좋은 평가도 받았었다. 이후 바이에른 뮌헨에서 실패하였고 헤르타 베르린에서도 최근 실패했었다. 감독으로서는 딱히 특별하게 전술적 색채를 보여주진 못했다. 월드컵 준결승 역시 당시 전술 코치이던 레브의 작품이라 평가되었고 이후 이렇다 할 클럽팀에서의 성공한 경력이 없다. 다만 미국에서의 경험이 한국에 참고가 될 만한데 미국에서는 초반에는 좋은 평가를 들었다. 선수에게 자유도를 최대한 보장해주며 열심히 뛸 수 있는 의욕을 잘 북돋아주는 걸로 비교적 약팀이던 미국팀을 어느 정도 성장시킨 역량을 보였다. 그런 면으로는 한국 대표팀에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만약 클린스만이 한국 감독이 된다면 몇 가지 우려점은 분명히 있다. 클린스만은 주로 미국에서 생활할 것이며 아마 A매치가 있기 일주일 전쯤 선수들과 비슷한 스케줄로 한국에 와서 경기 준비를 할 것이다. 이외 스카우팅이나 기타 업무는 한국에 남은 코치진들에게 맡길 것이다. 성적이 좋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성적이 안 좋으면 반드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차두리, 차봉 등 독일 인맥과의 관계이다. 차두리, 차봉과 클린스만은 꽤나 친한 걸로 알려져 있으며 차두리 역시 코치진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된다. 이럴 경우 차두리, 차봉 기타 독일계 인맥이 대표팀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 역시 솔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문제점인 게 무색무취한 전술적 특징이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슈킬리케 시즌2가 아니냐는 비난이 경기력과 맞물려 반드시 터져나올 것이다. 벤투처럼 전술적 고집이 뚜렷하면 뚜렷한 대로 또 무난하면 무난한 대로 성적이 안 좋으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을 본다면 이런 단점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 클린스만이 굳이 한국에 꼭 계속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거고 선수들에 대한 스카우팅이나 체크 역시 코치진이 맡아서 주로 하는 일이지 꼭 클린스만이 한국에 있으면서 K리그 경기장의 모습을 보이는 성실성을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다. 감독은 성실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치 위에서 선수들의 경기력으로 증명하면 된다. 또 차두리나 차붐 등 독일 인맥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게 차붐 이야기 좀 들으면 어떤가? 오히려 축협 고인물들 캐소리케에 무시하고 자기 나름의 개샹날 위로 선수들 선발하고 독일계 인맥의 도움을 받고 하는 건 나쁠 게 없다. 설마 축협 고인물들보다 나쁘기야 하겠나? 클린스만이란 사람 자체가 워낙 축구계에서 유명한 거물이고 휘둘리는 인물이 아니기에 나쁠 거 없다고 본다. 다만 하나 걸리는 게 전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니 이 부분은 큰 문제일 수 있다. 물론 화려한 선수 경력으로 선수들에게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고 또 클린스만은 온유하고 선수들에게 자유도를 많이 주는 합리적인 감독으로 유명하다. 솔직히 퍼거슨 역시 전술적 역량으로 유능한 감독은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주먹감자이란의 케이로스 당시 수석 코치 등이 더 전술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마찬가지로 클린스만이 뛰어난 전술적 역량을 지닌 수석 코치 등을 대동하고 올 수 있다면 전술적 역량이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공정하고 정확한 선수 선발, 선수 기용, 선수들의 신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전술적 부족함은 충분히 좋은 스텝진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할리르후 지치를 선호하지만 이와 같은 스텝진이 훌륭하게 뿌려진다면 클린스만 역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감독은 전술 AI가 아닌 선수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감독을 위해 한 발 더 뛰어야겠다 하는 감정이 들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은 좋은 스텝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스페인 축구가 한국 축구가 지향해야 되는 축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전설적 역량만 검증된 모레노보단 클린스만이 낫다고 본다. 벤투를 대단히 성공적인 케이스로 이야기들을 하지만 김영권, 권창훈 등 수준 미달의 폼을 보여준 선수들의 고집스러운 비용, 또 한국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월드컵에서도 스페인 등의 원조 맛집과 따라쟁이 독일마저도 케박살난 포지셔닝 축구의 고집 일본의 대패 등 딱히 벤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벤투의 스타일을 계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월드컵 16강이 모든 걸 다 정당화해준다면 벤투보다 12년 전 월드컵 16강에 들었던 허정무 축구는 왜 계승하지 않았나? 흔히 새벽 등의 유튜브도 모르코 등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빌드업 축구가 무슨 대단한 세계 축구의 최신 트렌드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르코는 할리호치슨이 만들어 놓은 축구이다. 돌과 월드컵 2주 남기고 감독이 바뀌었는디 무슨 모르코 감독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 명장도 아니고 새로운 스타일의 축구를 했겠나. 전형적인 할리호치슨이 만들어 놓은 많이 뛰고 도전하고 정신력과 투지를 강조하는 축구가 모르코 축구였고 크로아티아 역시 골을 안 먹고 한 골 넣으면 좋고 아님 페널티킥까지 가자 하는 소위 무리누나 콘테식의 축구였다. 빌드업 포지셔닝과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효율을 강조하는 축구였다. 즉 벤투 축구니 벤투의 업적 따위는 없고 한국과 더 맞는 보다 직선적이고 효율적이고 투쟁심을 강조하는 축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다는 뜻이다. 현대 축구의 트렌드 따위가 중요하진 않다. 상어형도 현대 축구 트렌드는 잘 안다. 또 지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현대 축구의 트렌드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스팔레티, 무리뉴, 콘테, 로페테기, 아기레 등에게 이틀 전까지 배우고 온 선수들에게 야야 현대 축구란 말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면에서 모레노보다 클린스만이 리스크는 오히려 적은 감독이라고 본다. 그리고 클린스만이 태국 농민은행이나 하노이 FC에서 선수나 감독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니다. 독일 대표팀 감독이었고 미넨 감독이었던 사람이다.